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가장 강력한 날개가 되어줄 수도 있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수탁은행 중 하나인 뉴욕 멜론은행 BNY가 토크나 예금을 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월스트리트의 최근 움직임 중에서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토크나 예금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간단히 말하면 고객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돈을 거의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기존의 그 낡고 느린 은행 송금 시스템을 그냥 건너뛰고 블록체인 위에서 자금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하겠다. 이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이 핵심 관점을 먼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많은 기사들이 드디어 은행이 코인판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던데 이게 정말 맞는 시각일까요? 사실 그건 이 사건의 본질을 딱 절반만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절반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뉴스는 월스트리트의 현금 레일, 즉 캐슈 레일이 바뀌고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금 레일이 바뀐다. 그러니까 돈이 다니는 길이 아예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실물 자산 토큰화, RWA나 24시간 돌아가는 디지털 자산 시정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발목을 잡았던 게 뭐였나요? 결제 문제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자산은 블록체인 위에서 번개처럼 거래되는데 정작 대금을 치르려면 은행 문 연회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잖아요. 아, 그렇죠. 주말에는 아예 멈춰 있고요. 바로 이 현금 결제 단계가 가장 큰 병목 현상이었어요. 맞아요. 자산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인데 돈은 주말에 문 닫는 은행에 묶여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BNY의 이번 시도는요, 그 낡은 현금 결제 다리 자체를 블록체인 위, 그러니까 온체인으로 옮기려는 아주 거대한 계획의 첫 발을 댄 거다, 이렇게 봐야 해요. 아, 단순히 은행이 신상품 하나 출시했다 이 수준이 아니군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그 거대한 계획의 첫걸음, BNY가 만든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BNY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고 하던데요. 기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 시스템은 이더리움처럼 누구나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BNY가 직접 통제하는 프라이빗, 즉 허가형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돼요. 잠깐만요. 왜 굳이 허가형 블록체인을 선택했을까요? 개방성이 블록체인의 큰 장점 중 하나인데 그걸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기관 금융의 세계에서는요, 효율성만큼이나 통제와 규제 준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 통제. 네. 허가된 참여자만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자금 세탁 방지, AML나 고객 확인, KYC 같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관들이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더 중요한데요. 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의 잔고를 기록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 은행의 중앙화된 원장에도 고객의 예금 잔고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 두 군데 다 기록을 한다고요? 왜죠? 이게 바로 규제 당국에 보고하거나 회계 처리를 할 때 데이터가 딱 일치하도록 만드는 아주 신중한 장치죠. 혁신은 시도하되 안정성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구조의 목표는 BNY가 발표문에서 강조했던 딱 한 문장. 네. 은행 예금이 온체인 현금처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그냥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뭐가 다른 거죠?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USDC나 USDT 같은 것들이랑 사실상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대화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법적, 구조적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그리고 그 차이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바로 누구의 부채, 즉 누가 갚아야 할 돈인가 하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부치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USDC도 결국 발행사인 서클이 1달러로 바꿔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것도 서클의 부치 아닌가요? 오, 정말 예리한 지적이세요. 둘 다 결국엔 누군가의 부채라는 점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둘 다 넓은 의미에서는 부채의 성격을 띠죠. 하지만 그 부채의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요, 발행사가 고객에게 받은 현금이나 국채 같은 준비 자산을 담보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디지털 토큰이에요. 아, 새로 발행한 거군요. 그렇죠. 즉, USDC 보유자는 발행사인 서클의 준비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거예요. 만약 서클이 파산하면 남은 준비 자산을 나눠 갖는 구조고요. 이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인터넷형 달러 레일이라고 비유해요. 인터넷처럼 개방적이고 국경 없이 퍼져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죠. 인터넷청 달러레일.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토큰화 예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토큰화 예금은 새로운 무언가를 발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발행이 아니다. 네, 이건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 즉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그 자체를 블록체인 위에서 기술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아, 법적으로는 우리가 은행 앱에서 계좌 이체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행위예요. 이건 BNY라는 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이고 만약 BNY에 문제가 생겨도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은행 예금이죠. 진짜 예금이군요. 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은행 고객과 허가된 기관들만 사용하는 통제된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기관형 은행 달러 레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제야 차이가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 만든 인터넷 현금 같은 거고 그렇죠. 토큰화 예금은 원래 내 은행 계좌에 있던 진짜 예금에다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인 옷만 입힌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둘은 서로를 대체하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사용처와 사용자에 따라서 역할이 나뉠 가능성이 커요. 역할이 나뉜다. 네. 예를 들어 디파이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는 개방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사용하고 대형 기관 간의 증권 결제처럼 규제가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는 토큰화 예금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시 처음의 논의로 돌아가서 이 기관형 은행 달러 레일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특히 RWA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라고 보시는 건가요? BNY 스스로도 발표문에서 그 점을 아주 명확히 했어요. 시장이 always on, 즉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요. 네. 자신들의 토큰화 예금이 이런 환경에서 정산 마찰을 줄이고 담보 이동의 효율을 극대화할 거라고 밝혔죠. 심지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까지 지원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고요.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나네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B에게 자동으로 대금을 지급하라 같은 복잡한 금융계약을 코드 레벨에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왜 RWA의 성패를 가르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 투자자가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금요일 밤 11시에 샀다고 쳐요. 네. 블록체인 위에서 주식 토큰을 받는 건 몇 초면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달러 대금을 보내려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 그렇죠. 주말 동안 환율이 급변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자산과 현금이 며칠 동안 따로 노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아, 자산만 토큰화하는 건 결국 반쪽짜리 혁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현금 결제가 따라와주지 않으면 토큰화의 장점인 속도나 효율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니까요. 정확합니다. BNY의 토큰화 예금은 바로 그 나머지 반쪽, 즉 결제 부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줄 가장 현실적인 열쇠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전체가 주목하는 거예요. 자산과 현금이 드디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온체인 위에서요. 이 흐름이 정말 거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BNY가 이 소식을 발표한 바로 그날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모회사인 IC가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계획적인데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두 뉴스는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아,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한쪽에서는 온체인에서 쓸 현금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현금으로 거래할 시장을 동시에 열겠다고 선언한 셈이니까요. 와,
IC가 발표한 플랫폼의 특징을 보면 BNY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해요. 24/7 상시 운영,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자금 조달,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큰화 예금 지원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와, 이건 정말 토큰화된 자산과 온체인 현금의 조합. 이게 더 이상 아이디어나 실험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실제 세계 최대 거래소와 은행 인프라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네요.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이제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바로 그 톱니바퀴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이 프로젝트의 무게감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BNY 발표문에 지지 코멘트를 남긴 기관들 명단,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맞아요. 저도 그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몇몇 크립토 기업만 참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그리고 세계 최대의 시장 조성자 중 하나인 시타델 증권. 시타델 증권까지요? 네, 방금 이야기한 IC도 이름을 올렸고요. DRW나 갤럭시 디지털 같은 대형 크립토 금융사들도 당연히 참여했죠. 방금 시타델 증권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런 시장 조성자에게 24시간 현금 결제는 정말 수건 사업 아니었을까요? 현재 T+2 정산 시스템, 그러니까 거래 후 이틀 뒤에나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에서 겪는 비효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시타델 같은 시장 조성자들은 수많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잖아요. 네. 그런데 T+2 시스템에서는 거래가 체결돼도 이틀 동안은 돈이 묶여 있게 돼요. 이틀치 거래 대금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본이 정산을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 있는 거죠. 자본이 묶이는군요. 이걸 결제 리스크라고 하는데 만약 24시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이틀 동안 묶여있던 자본이 해방되면서 훨씬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자본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시타델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혁신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팍소스나 앵커리지 디지털 같은 디지털 자산 수탁 전문 기업들, 리플, 탈로스, 시큐리타이즈 같은 인프라 기업들까지. 이건 사실상 월스트리트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올스타 팀이 총출동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명단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 명단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실험실의 기술 데모가 아니라 실제 기관들의 복잡한 업무 워크플로우에 이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실전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실전 단계. 네. 각자 자신의 비즈니스에서 이 새로운 현금 내일을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물론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만 진행될 리는 없겠죠. 이게 다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건 아닐 텐데요. 이 구조가 가진 잠재적인 리스크나 한계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스템이 아직은 소수의 허가된 참여자들만 사용하는 닫힌 정원이라는 점이에요. 닫힌 정원이요? 네. BNY의 토큰화 예금은 BNY 고객들 사이에서만 돌아가요. 이게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고 서로 호환이 되어야 하죠. 그게 바로 상호 운용성 문제군요. BNY의 토큰화 예금을 JP모건 고객에게 바로 보낼 수 있어야 진정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텐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표준화가 첫 번째 과제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더 많은 참여자 확보고요. 네. 세 번째이자 가장 큰 허들은 바로 명확한 규제 정립입니다. 특히 거래소나 청산처럼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영역으로 확장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이겠네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규제의 문제입니다. 규제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잡게 되겠군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그 방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 한국 시장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죠.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BNY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나오면 보통 발행 주체를 누가 할 거냐 이걸로 가거든요. 맞아요. 정부냐, 민간 기업이냐, 은행이냐.
항상 발행 주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하지만 BNY 사례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국내 은행들이 가장 먼저 가장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온체인 원화의 형태는요. 우리가 아는 퍼블릭 스테이블 코인보다 오히려 토큰화 예금 방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의 기존 예금 시스템과 법적 체계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면서 기술적인 레이어만 추가하는 방식이니까요. 규제 당국을 설득하기도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훨씬 수월하죠. 아, 그렇겠네요. 특히 기관 간 결제, 증권 거래 후 대금 정산, 담보 관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규제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금융의 핵심 영역에서는요. 네. 누구든 쓸 수 있는 개방적인 스테이블 코인보다 통제 가능한 토큰화 예금 방식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한국의 토큰 증권, STO 시장이 제대로 열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도 바로 이 원화 토큰화 예금일 수 있어요. 아, 한국의 정책 입안자나 금융기관들도 이 점을 꼭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무조건 새로운 것을 쫓기보다 우리의 금융 환경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오늘 다룬 BNY의 토큰화 예금 소식. 이게 단순히 BNY가 코인 사업을 시작했다는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네, 그보다는 월스트리트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인프라, 즉 현금 레일이 온체인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새로운 자산의 등장에만 주목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거대한 혁신은 아주 오래되고 익숙한 현금이라는 존재가 블록체인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죠. 앞으로 이 변화가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